Nobody is gonna hit as hard as life. But it ain'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can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How much you can take and keep moving forward. Yo, yo, what you say? Steady screaming, YOLO, rockin' polo, we the fate. Everybody frontin' like they so straight. I don't really care cause I be on it every day. On it every day. Yo, yo, what you say? Steady screaming, YOLO, rockin' polo, we the fate. Everybody frontin' like they so straight. I don't really care cause I be on it every day. On it every day. Foes on the G, had that. Candy paint, swerving streets, did that. Classic old school. 안녕하세요, 서우토만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쿠페 자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39살 이선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올해 4월달부터 출고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옵션을 4천만 원 정도 추가했고요. 기본 차량 가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해서 출고가 자체는 1억 1,180만 원이었고요. 취등록세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출고하자마자 전체 PPF 시공을 했거든요. 네. 그 PPF 시공이 한 530만 원 정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썬팅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추가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다 하면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 보니까 운용 리스로 출고를 했고요. 5년 계약이고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맞췄고요. 처음에 보증금으로 4,800만 원 정도 냈고 매달 리스비로 2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월 유지비로 따로 나가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연비도 그렇게 나쁜 차량이 아니고 이게 포르쉐 치고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래요? 네, SUV여서 그런지 제가 부부 한정으로 해가지고 네. 자차 다 포함해가지고 130만 원이니까 차량 가액이나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세금 같은 경우도 뭐 한 달로 치면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스비를 감안하더라도 한 네.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워낙에 네.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이런 조건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온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대표적인 장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포르쉐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모든 옵션들을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쉬운 옵션 없이 내 취향에 맞게 딱 모든 옵션을 골라서 출고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포르쉐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적인 부분이나 주행 성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시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제가 원래는 네. 그 롤링이나 주행 안정성 같은 것 때문에 원래 SUV 차량을 좋아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행 옵션들 중에 파즘이나 에어서스 그리고 네. PDCC 또 리어 엑셀이나 PSCB 같은 주행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추가해서 출고하다 보니까 SUV임에도 롤링이 되게 어색할 정도로 없고 회전 방향도 줄여주고 뭐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만족되는 것 같아요. SUV지만 SUV 같지 않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원래 SUV적인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차를 계약하게 된 계기가 카이엔 쿠페가 나온다는 소식을 네. 듣고 나서 해외 영상들을 보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그 스포일러 올라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영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타면서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파나메라처럼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타다 보면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쿠페 모델인데 예전 쿠페형 SUV 모델들을 보면 뒷좌석 헤드룸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분들이 타기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차 높이가 쿠페형으로 되다 보니까 3cm가 낮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트 포지션을 2cm 정도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cm 정도밖에 노멀 모델하고 헤드룸 네. 차이가 없어가지고 한 180 이상 되시는 분들만 아니면 뒷자리에도 편하게 타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봐도 엄청 여유롭진 않은데 그래도 장거리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 차가 6기통 터보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고급류 권장이고 또 고급류를 넣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 차를 탈 때도 고급류를 넣었는데 예전 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이 50리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총주행거리가 막 300km대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제가 알기로 90리터가 넘거든요. 연비가 타 차량들처럼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연료통이 크니까 좀 주유소를 자주 안 가도 되는 게 저한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전 차량이 유독 또 기름통이 작아가지고 네. 자주 가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장점으로 보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볼보 S90 차량이었는데 그거는 진짜 기름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연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차량 연비 어떻게 나오나요? 연비가 생각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시내 했을 때 한 6km에서 7km 사이 나오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한 10km 초반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달리셨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질 않아서 근데 계기판상으로는 최하가 4로 나와요.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네. 고속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달리면 네. 7km, 8km 나오는 7, 것 같아요. 8km 정도요. 예. 자, 뭐 이 차량 근데 연비 보면서 타는 차량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가 지금 계약하게 되면 최소 1년 뒤에 네. 출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 방어가 굉장히 좋아요. 1억이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2, 3만 킬로 탄 차량들도 감가가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감가되는 비율로 보면 네. 감가 방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포르쉐의 감가 방어 정말 유명하죠. 네. 카페에 매물 올리신 걸 봤는데 이제 옵션이 잘 들어간 차량이었고 출고가 한 1억 4천 5천 정도 되는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량이 딱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었는데 헤이딜로 매물 올렸는데 네. 매입가가 출고가에 비해서 한 5, 6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딜러한테 매입시킬 건데 감가 방어 이렇게 되더라 하고 네.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포르쉐의 감가 방어를 들었을 때 다른 브랜드를 타시는 분들은 살짝 마음이 속상하실 거예요. 이거 출고하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들이랑 네.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이 차량 단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뒷자리는 그래도 나름 확보가 됐는데 트렁크가 좁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캠핑도 잘 안 다니고 애들도 네. 많이 커가지고 디럭스 유모차나 그런 게 싣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네. 애 유모차 같은 걸 자주 실으는 분들은 쿠페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카이엔 3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옵션 중에 PS10이라고 브레이크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 옵션이 성능도 너무 좋고 분진도 안 생기고 디자인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약간 결함이 있는 게 이제 소음 문제가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진이 거의 안 생기는데 분진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분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뒤에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막 나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센터도 많이들 들어가시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아서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휠 청소를 자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 깨끗할 때는 이제 거의 안 나고 그 분진이 이제 껴있을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분진이 보이진 않아요. 네. 원체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나더라도 소음을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 계약하는 차량부터는 아예 네. 그 PSC 옵션을 선택도 못하게 얘네가 빼놨어요. 잠깐. 그게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옵션 선택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소음이 나더라도 네. 이 브레이크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기존 계약자들도 그렇고 지금 계약하시려는 분들도 이 옵션을 넣고 싶은데 지금 아예 옵션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좀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소음에 대한 거를 차주님도 좀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셀프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바빠서 못하게 되면 한 2, 3주 이상 못하게 되면 가끔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2, 3주 정도 셀프 세차 안 하면 소리가 난다? 네네. 센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이제 그것도 같이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엔지니어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정확히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일단은 다 분리해서 청소 한번 깨끗이 해주고 거기에 나왔어요. 자, 이거는 좀 포르쉐에서 빨리 개선을 해서 다시 옵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옵션을 일일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굉장히 빨리 받은 케이스여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요. 평균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출고할 때는 1년 반 이상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1년 반이요? 차주님 6개월 만에 받으셨는데? 네, 이게 인증 문제도 많고 저는 이제 커터라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2월 커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0월 커터, 11월 커터 분들이 약간 무슨 결함 부분들이 있었대요. 인증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늦게 받았어요. 저보다 계약을 2-3달 일찍 하셨는데 저보다 한 반년 늦게 받으시는. 최근에 겨우 출고받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절대 못 기다리거든요. 저도 기다리는 중간에 그래도 빨리 받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로 자꾸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신차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때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으신가요?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랑요 BM X6 모델을 제일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차량을 결국엔 기다리셔서 타고 있잖아요. 잘했다? 아니다. 이 차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고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빨리 드는 편이긴 한데 네. 이 차는 그래도 최소 5년 이상 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조금 후회되는 부분은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네. 조금 포기했던 옵션들이 HD 옵션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배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능도 나름 괜찮은 차량인데 배기 소리 같은 건 전혀 지금 나지 않아요. 느낄 수 없는?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 추가한 차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넣는데도 이렇게 아쉬운 옵션이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단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단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쉐가 보증 기간이 4년에 무제한 키로수거든요. 근데 이제 4년 뒤에 아무래도 포르쉐가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다 보니까 보증 연장 같은 경우를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보증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센터에서 차를 검사를 한번 하고 문제 없을 때 이제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면 네. 썬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네? 전면에 썬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또 헤드라이트에 PPF 필름이 발라져 있으면 안 되고, 또 캘리퍼가 도색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보증이랑은 무슨 네, 상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차의 성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까탈스럽게 얘네가 AS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연장하실 때 PPF 하신 분들도 뜯고 가시고요. 전면 썬팅도 벗기고 가시고. 이거 포르쉐에서 진짜 이거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그리고 또 정도면 이제 타이어도 오이 타이어라고 그래서 NO 마크인가? 네. 타이어에 포르쉐에서 인증됐다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연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네. 지나친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네, 뭐 요구사항. 수입차들이 AS 정책이 뭐 완벽한 회사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포르쉐는 그 중에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매핑을 했다든지. 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달아서 네. 뭐 전자계통에 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뭐 전면 서팅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포르쉐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런 요구사항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쿠페 모델에 한정된 단점인데요. 지금 썬루프를 보면 중간에 바도 없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픈이 안 돼요. 그냥 글라스 루프고 오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평소에 썬루프 열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노멀 모델은 이제 오픈이 되고 대신에 중간에 바가 있어서 네. 개방감이 살짝 손해보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오픈이 되니까 노멀 모델은 옵션에서 뒷좌석 통풍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쿠페는 시트를 낮춰서 그런지 뒷좌석 통풍은 넣을 수가 없어요. 돈을 추가하더라도. 노멀과 쿠베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저는 365일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좁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않아서 그런 반응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너 또 바꿨냐고 차.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고 네. 최근에 차를 좀 자주 사다 보니까 네가 결국 또 바꿨구나 그런 반응들도 많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또 바꿨냐고 막 뭐라 하시면서도 괜히 또 막 같이 한번 타보자 그러시고 어디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네. 데려다 달라 하시고 와이프도 또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하긴 뭐 카이엔을 보고 주위의 반응이 나쁠 수가 없죠. 제가 이전 차량이 볼보 S90이었는데 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뭐 공간이나 디자인이나 옵션이나 고급감이나 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볼보 S90을 샀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가끔 만나시는 분들한테 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그걸 샀냐고 자꾸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옵션도 좋다, 네. 안전도 좋다 자꾸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포르쉐는 그냥 이거 샀다 그러면 아 그래 그냥 거기서 끝나요. 할 말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시승기들이나 그런 뭐 인터넷 반응들이나 또 오너들 반응들도 그렇고 크게 까는 부분도 없고 하긴 카이엔을 누가 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대기가 오래 걸리니까 고민하시기 전에 계약부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량을 선택 안 하시게 되면 계약금 어차피 환불 받으시는 거니까 포르쉐를 출고할 때는 그 옵션 고민을 굉장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추천을 해드리면 차를 출고할 때 개인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단순히 그냥 뭐 시내 마실용으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포르쉐니까 주행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 상담을 하다 보면 딜러분들도 솔직히 수요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껴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어도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추천 안 하게 되는 옵션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행 옵션 부분에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서스펜션에서 파짐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PASM인데 그게 이제 서스펜션을 계속 가변으로 상황에 맞게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에어서스가 추가되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CC라 그래서 SUV가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롤링을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옵션이 있어요. 롤링이 생길 때 기울어지는 부분을 강제제가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급커브를 돌거나 하더라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돌게 해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 그래서 뒷바퀴 조향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턴 반경을 줄여준다던가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안정감 있게 차선 변경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옵션을 놓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회전 반경을 줄여두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건물 빌딩
파킹 지하주차장 가다 보면 네. 굉장히 좁잖아요. 마주 오는 차량 피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돌아버려가지고 못 도는 것도 돌게 되고 해서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옵션들은 꼭 넣어라. 그래도 독일 3사나 그런 차량들보다 포르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행적인 옵션에서 기대를 갖고 출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넣어야 타사 대비 좀 나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문제긴 하겠지만 다 타협해서 빼셨는데 또 포르쉐니까 주행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행 능력은. 그럼 당연히 그걸 빼면 비교되는 이제 동급의 GL이나 X5, X6 같은 차량들보다 걔네들은 출고될 때부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걔네들보다 주행 안정감도 떨어지고 승차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다 빼고 출고하셔서 승차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다거나 뭐 갈아타시는 분들도 봤고요. 국내 이제 유튜브 시승기 같은 경우도 전문 기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승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깡통 모델들이 많아요. 깡통 모델 타고 포르쉐인데 왜 이러냐, 왜 롤이 왜 이렇게 심하냐, 네. 승차감도 안 좋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주행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 휠이 22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차감이 웬만한 SUV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차고를 낮춘다거나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게 되면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모드마다 차이점이 그렇게 확연하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 모드마다 서스펜션의 강도도 다 바뀌고 엔진 반응 속도도 다 바뀌기 때문에 좀 그 차이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옵션 중에 이제 PSCB 아까 그 브레이크 옵션이 있는데 얘는 소음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너무 많은 옵션이거든요. 대부분의 독일 차량들이 분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세차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2, 3일 타다 보면은 휠이 새까매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달 내내 세차를 안 해도 휠이 반짝반짝하고 오히려 네. 디스크 부분은 타면 탈수록 거울처럼 변해요. 타면 탈수록 변한다고요? 예, 처음에는 약간 깨끗하지만 네. 탁한 색상이었다가 타면 탈수록 완전 거울처럼 변해버려요. 진짜 얼굴이 보일 정도로. 또 이제 전면에 CP 캘리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드레스업적인 부분도 확실히 이점이 있고요. 이런 주행적인 옵션들을 다 넣게 되면은 비교되는 차량들보다 우세하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운전자들이 그런 주행 옵션들을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운전한다던가 마트용으로 탄다던가 할 때는 그런 옵션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파즘하고 에어서스까지는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도 최소한 21인치 이상은 넣어주시는 걸. 왜냐면 21인치부터 휠하우스 위에 부분이 도장면 색으로 들어가요. 20인치까지는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고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디자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서 네. 휠은 21인치 이상을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내 가죽 옵션 정도는 넣으시는 게, 왜냐면 실내 가죽 옵션이 너무 비싸요. 가죽 옵션 자체가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옵션을 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네. 빼게 되면 대시보드부터 도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우레탄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감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정도 옵션 정도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이엔을 탔는데 우레탄이다? 좀 충격일 것 같은데. 네, 결국 출고하다 보면 주행적인 옵션이 크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옵션들을 다 넣다 보면 출고가가 한 1억 3,500에서 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주행 옵션까지 추가하면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노멀 모델이. 이 부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엔이란 차량이 브랜드도 그렇고 승차감, 주행 능력, 뭐 고급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감을 많이 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카이엔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필요하신 옵션들을 꼭 추가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